네, 3%의 생각 여러분도 한번 같이 나눠 보시고요. 좀 아까 뭐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고. 요게 128기가 기본이고 네. 이 삼성 갤럭시 아, A16에 네. 기본 128기가 플러스 1테라까지 확장 가능한 거.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쓸 것 같다. 사진 많이 그렇죠. 찍는다 하면 1기가 때려 넣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사진 근데 많이 안 찍어요. 핸드폰도 1기가를 쓰기도 해요. 몰라. 나는 그렇게 1테라 참. 그러니까 1테라. 1테라를 쓰기도 난 노트북도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노트북 정도는 1테라 쓰는 와. 가끔 쓰긴 하는데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 정보 퍼지는 거 싫어서 클라우드 안 쓰시고 모든 정보를 내 핸드폰에 저장하시는 분들 계시나? 그런 분도 계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하겠구나. 그러다 뭐 핸드폰 잃어버려 봐야 이제 정신 차려. 네, 여튼 그 정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네.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카메라도 되게 좋아요. 이게 5천만 와소 뭐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보급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옛날엔 좀 차이 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네. 가봐야 될 텐데 와 영상 많이 찍으면 1테라 금방이래요. 아 그래요? 무슨 영상을 그렇게 찍는데 핸드폰으로? 와. 무슨 영상일까? 의심 안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뭐 아마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네, 금요일 날 나스닥이 1.69%, S&P 500 1% 하락했는데 지난 주간 하락폭이 금요일 날 하락한 거예요. 다우는 주간으로 금요일 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는 1%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FOMC 회의 후에 다우 지수, 러셀 2000 지수, 소비재, 기계, 부동산 이쪽으로 수급 이동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AI 관련 또는 기술주에 매물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오늘 그 설명을 요건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라클이 매출 좀 떨어진다. 컨센보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 먼저 했고요. 그래서 오픈 AI 진영 그리고 이제 구글 진영 그래서 브로드컴이 살려주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본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브로드컴이 금요일날 브로드컴이 11%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진영 다 한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아니고 AI 관련 기술주들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들 오늘 엄청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주에 종가 지수가 얼마나 끝났습니까? 4,167포인트니까요. 네. 그래서 하도 걱정을 하니까 이제 계산기로 그냥 눌러봤더니 네. 3.2인가 3.3% 정도 빠지면은 4,000포인트예요. 지난번에 저점이 3,833포인트였습니다. 아, 거기까지 안 가죠.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근데 거기 걱정하시는 분 맞습니다. 막 4, 5% 빠지면 에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두 다 그걸 궁금해 하실 거니까요. 그냥 생각에는 뭐 지수 판단이 어려운 거지만은 네. 일단은 4,000포인트를 근처 뭐 또는 4,000포인트 아래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오면 이제 소위 저가 매수로 하면서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 그 위에 4,000포인트 위를 지키는 모습이 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문제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얘도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도 빠져. 그러면 4,000포인트 아래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주식, 소위 레거시 반도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4,000포인트를 지키면서 이번에 조정을 잘 넘기지 않을까. 네. 이번 주의 흐름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내용이 오라클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있었고 미리 먼저 많이 빠졌었어요. 오라클 네. 보면요, 이게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라클은 약간 미운털 바뀌었다. 우리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그래서 좀 하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좀 수긍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게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빠지니까 이제 큰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브로드컴이 살아 있으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이 추세가 있으면 그래도 이게 모두 다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쪽 축에는 가거나 또는 수급의 이동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브로드컴 보면은 이게 좀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하락폭이 커서 그렇지. 이제 추세 상승에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브로드컴의 하락도 약간 좀 석연치 않아요. 아까 공 기자님이 그 왜 하락했는지 설명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실적 좋게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뭐 나쁘게 발표한 그런 부분은 좀 아닌데, AI 향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향후에도 계속 늘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별로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근데 AI 향 매출이 계속 느는 건 오케이. 그런데 봤더니 다른 쪽이 좀 줄어든 거 아니야? 이익률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데는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급락시킨 문제야? 라고들 얘기를 좀 하는 측면도 좀 이익률 있어요. 낮아져도 꽤 높지 않아요? 뭐가요? 그 이익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전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우려스러운 심리 상태에 있는데 브로드컴 올라가다가 가이던스를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그럼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AI하고 같이 가는 게 전력 기업이잖아요. 전력 에너지 기업이요. 네. 그 전력 에너지 기업인 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에너지를 이제 공장 건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거기 입주 예정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투자를 맺었던 회사가 건설비 약 1.5억 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건설하고 했는데 이게 계약 해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늦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가 나왔고 동시에 오라클의 오픈 AI 데이터 센터 1년 유예 뭐 더 걸린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뉴스는 좀 이따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AI 특히 데이터 센터 향으로 있는 자본 지출이 있는데 그것이 매출하고 연결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매출이 이만큼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게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아무 걱정을 안 했겠죠. 근데 자본 지출을 해놨는데 매출이 꽤 오랜 후에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오랜 후에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재무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그 전에 걱정이었잖아요. 네.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나오는 게 그게 뭐라고요? 캐즘이에요, 그게 캐즘. 그래서 그 캐즘이 깊게 나올 거냐, 얕게 나올 거냐, 없이 갈 거냐, 뭐 이러는 거죠. 굉장히 긍정론자들은 그런 거 없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인터넷 IT 사이클 있었던 2000년도에 IT 버블 있었던 그때는 매출과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깊게 캐즘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그런 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날 5.1%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3.2% 하락해서 175달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엔비디아 제가 이렇게 이 박스권 쳐놓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요것만 보면은 이게 박스권 하단에 가느냐 상단에 가느냐 이건 단기적으로 좀 볼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8월달 가격보다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작년 8월이에요. 꽤 오랜 동안입니다. 이게 1, 2, 3, 4,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멈춰 있는 사이에 다른 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주도주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엔비디아 제가 일봉 1이라고 쓰고 일봉 2라고 표시한 이유는 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볼 때는 박스권에 있는데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굵은 가로선이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이게 만일 이 박스권 하단으로 밑으로 뚫고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진짜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아. 근데 그 걱정은
얘가 못 간다 이런 개념 또는 시장이 고점 찍고 이제 끝났어 이런 개념보다는 만약에 밑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 추세 상승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주식 투자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빠지더라도 밑에서 빠지면 저가 매수한다는 사람들의 개념은 네. 좀 여기서 잡으면은 바로 반등을 줘서 빨리 올라가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조정을 보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후에는 저 밑에 있는 돌파했던 곳이 150달러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지를 보는 게 이 밑에 하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170달러 아래로 가는지를 보는 게 지금 엔비디아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상황까지 됐으니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쪽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마이크론도 6.7% 하락을 했고요. 오라클은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브로드콤 11%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애플이나 테슬라는 올랐어요. 얘들은 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빠지는 동안에 그럼 수급이 어디 갈 거냐? 물론 다른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주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많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은 떴어요. 금요일에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빅테크 아래서 보면은 빅테크의 수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애플이나 아니면 테슬라 이쪽이 가는 거 아니야? 또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게 테슬라는 스페이스X 상장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크게 이제 하락을 한 건데 그쪽 관련주들이요. 코어이브가 10% 올랐고 네비오 7% 하락을 했고 네비오 7% 하락했고요. 샌디스크도 1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파미 얘기를 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13%, 오클로가 15% 이쪽에 전력 에너지와 원자력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데이터 센터만 빠졌어. 데이터 센터 빠지는 동안 보면 레거시 반도체 주식은 계속 좋았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는 오픈 AI 진영이 있고 구글 진영이 있는데 주거리 막거리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는 다 빠진 거예요. 전력에까지 전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걸 극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얘기들 좀 하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온다면 그럼 우리 시장에도 그럼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 네. 영향을 받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에는 이제 중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의 데이터 센터향 주식이 빠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주식,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빠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쪽은 대규모 자본 지출을 하면서 이익이 안 되는 애들이 지금 이제 그렇죠.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그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역량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할수 있죠. 근데 하락폭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는 잠깐 보면은 S&P 500이고요. 이 네오박스 친 거는 제가 공교롭게 금요일 것만 계속 체크를 한 거예요. 금요일 것만 체크를 해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신고지수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고지수에 가서 돌파를 못하고 또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다분히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볼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악재성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뭐 특히 시장이 AI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을 맞으면서 그렇다면은 이거 고점 아니야? 그러면 이걸 밑에서 사야 돼? 아니면 들고 가야 돼? 아니면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상당 부분 수급적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100% 아니지만 수급적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여전히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월가의 IB들도 계속 올리고 있고 내년 이익에 대한 전망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어때요? 못 가거나 아니면 빠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당 부분 차익 실현 연말 수급이 있어요. 미국이랑 다를까요? 미국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우리는 생각에 데일리로 제가 또 방송을 하지만 매일매일 올라가고 매일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조정을 한 달 보일 때도 있고 두 달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연말에 그런 조정기에 들어서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일정 부분은 수급적 요인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북클로징 기간은 예. 그러면 뭐 한 11월 말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빨리 해지 펀드들은 11월 말에 아, 빨리 끝내고요. 12월쯤에도 계속 이어집니까? 우리 기관은 12월 이번 주 셋째 주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그냥 지난주 정도에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은 패시브 자금들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겠죠. 왜요?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렇다면 거기 합성 포지션에 있던 것에서 어느 한쪽에서 수익을 내면서 주식으로 이익을 봤던 부분은 매도가 나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 네. 거고 이거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AI 쪽에 그동안에 강한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매물이 맞고 내려오는 거는 맞다. 그럼 팩트고. 네. 그럼 팩트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기간의 조정이 더 필요할 거냐,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전히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빠지잖아요? 그럼 저가 매수래. 또는 줍줍이래.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지금 이 AI 관련주들이 급락하잖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 향 네. 이런 애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네. 이걸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요 지금. 미국의 개인들이 전 세계 개인과 미국의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요. 우리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2021년도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자 무조건 줍줍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 AI 관련주들을 밑에서 줍줍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하면은 고점이면 다 물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정서 자체가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 자본 지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지금 장기 투자를 자본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빠진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의 기업들은 아마도 복원력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오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네. 이게 S&P 500이 월봉이에요. 이거 진짜 세게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1, 2개월 정도 중간에 보면은 대세 상승을 하거나 어떻든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죠. 2022년에 금리 인상하는 기간이니까 얘는 빼고 그렇죠. 얘는 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2개월씩, 1개월씩 이런 쉬거나 구간들이 뭐 있거든요. 약간 빠지거나 한 때가 있죠. 만약에 이게 지금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고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거나 사람들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 보여드렸고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보면은 저는 상당 부분 수급 차익 실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미국은 저렇게 또 험악하게 돼서 오늘 우리 시장이 험악하겠죠. 시작을 하겠죠. 근데 지난주에는 엄청 좋았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었습니다. 동시만기 전에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관망했습니다. 다 보수적으로. FOMC 회의도 있고 그랬어요. 딱 끝나자마자 금요일 날 동시만기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금융투자 다 때려버려요. 다 매도합니다. 차익 거래니까. 매도해버리고 그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마지막 거래가 되거든요. 끝나고 나서 곧바로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외국인이 진짜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표를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전부 다 매도했던 금융투자가 1조 넘게 샀어요. 1.5조 원을 샀어요. 예, 1.5조 원을 금융투자가 샀어요. 이거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로 샀어요. 그러면은 만기 때 청산해놓고
이 또 다시 구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프로그램 매수가 1.5조 원이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그리고 외국인들이 판 것도 아니고 외국인도 금요일 날 한 815억 정도 샀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형주의 골고루 매수가세가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38%로 올라서 4,167포인트 역사적 신고 지수 근처에 다시 오는 그런 현상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타났고요.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1%대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동차도 올랐고 그리고 원전 쪽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이 기자재가 강합니다. 기자재가 BHI는 21%, 우진은 7% 올라. 얘네 신고가들이에요. 우진도 그렇고 다들. 그리고 전선 쪽에도 대한전선, LS 6%, 7% 올랐고요. 일진전기 6%, 하나여우로 방산주도 좀 올랐고요. 미국은 빠지는 동안 방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필수소비재 이런 데는 올랐어요. 지난주에도 금요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로봇주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흐름은 이런 겁니다. 선물에서는 동시 만기 때문에 관망하다가 만기 때 매도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 포지션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그 프로그램 매수에서 지수는 올렸어요. 그리고 대형주들도 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강했던 로봇이나 이런 쪽은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종목들을 봤더니 이 맨 밑에 쓴 걸 보세요. LS 마린 솔루션 24%, 글로벌 26%, 한직칼 20%, 삼성 FPC 16%. 얘네 연관성이 하나도 없죠. 네. 하나 외어로 6%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보니까 수급을 보면 그 특히 지난주에 보면 자산주들 막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폭등이에요, 폭등 지난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패시브의 움직임은 파생 상품 연계된 패시브의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여전히 패시브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프로그램으로 거래하는 ETF 연계되는 것들은 차익 실현 쪽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종목별로 연말 수익률 게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말에 수익률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요. 재고. 어이자 재고. 무슨 표현이냐면 각 펀드들이 올해 수익률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올해 수익 좀 부족해 그러면 열심히 해갖고 좀 맞추고 예? 올해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보면은. 그래서 좀 밑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완전히 종목 장세가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일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움직이면 원래 또 순환하는 수급의 순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 이게 코스피 일봉이고요. 미국하고 다르죠. 우리 되게 셌어요. 되게 센 모습이 나타났고요. 요거는 주봉이고요. 코스피 주봉이고요. 이건 이제 코스피 월봉인데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이건 뭐 제가 세미나도 아니고 데일리 방송이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저의 개인적인 저는 기술적 분석들 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은 3차 상승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의 1차 상승은 6월 달에 올라간 거예요. 6월 달, 7월 달에 올라간 거고요. 중간에 조정을 옆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 올랐다가 중간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있고 3차 상승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 분석에서. 그래서 그 3차 상승이 어디쯤 고점이냐, 그러면 뭐가 그걸 끌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더 자세히 이 부분은 뭐 내년 연초나 뭐 아무튼 저녁 방송 내년에는 한 번씩 제가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럴 때 좀 집중적으로 이런 거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침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삼성전자도 신고가 근처에 됐다가 오늘 뭐 밀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유동성과 AI 사이클에서 유동성 걱정 없어요. 유동성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사이클에서 이제 노이즈가 나온 건데 그것은 AI 투자 대비 매출 인식과 시차. 이 시차가 너무 벌어지면 이게 캐즘이고 네. 요걸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연말의 수급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구분해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건 차익 실현하고 어떤 건 새로 구축하고 선물해서 옵션도 사고 막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이번에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AI 반도체 하락이 걱정이잖아요. 또 하나의 걱정은 지금 달러인더스가 제가 지금 다른 얘기들이 중요한 게 많아서 달러인더스 얘기를 안 했는데요. 달러인더스가 지금 98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네.
그러면서 위안화가 지금 7.05 위안입니다. 이거 7.12에서 내려오다가 7.7, 7.07, 7.08에 있었어요. 이거 많이 떨어졌죠. 엔화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 원화는 올랐어요. 달러가 떨어지고 다른 데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되고 위안화나 엔화가 강세가 되는 와중에 우리 원화는 약세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그래서 주말에 긴급 회의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도가 보니까 뉴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약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AI 반도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조정을 좀 보일 거다. 이번 주에 조정을 보이는 구간 속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함께 어떻게 연동하는지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종목들 빠지는 거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별 걱정 안 했던 이유는 뭐 코어 이군이 이런 데이터 센터 막 빠지고 또는 엔비디아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신고가를 내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그리고 샌드위치도 굉장히 강했어요. 메모리 쪽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같이 빠졌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로 잘 버텨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만약에 컸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저가 매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체크 포인트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좀 강할 것 같아요. 네. 단단하게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갈 수는 없지만 네. 상대적으로는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향 HBM과 엔비디아 주도의 3년이 왔으면 지금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요. 매물. 8개월? 번명 9월에 올랐어요. 9월에 예.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 다 안 읽어드리고 네. 중간만 말씀드릴게요. 오라클이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 완공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한다. 이게 이제 시장이 엄청 이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가 시장에서 가장 큰 블랙스완이라고요? 자본 지출을 줄일 때 또는 뭘 하기로 했는데 공급 계획을 했는데 연기해. 이거 네. 뭔가 이거는 잘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인력과 자재 부족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오라클이 곧바로 공식 반박 의견을 냈어요. 지연 없으면 예정대로 진행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부지 선정하고 공급 일정 이거 오픈 AI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협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의무 이행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이트에서도 지연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 때문에 뭐 진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빠지고 나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빠지고 그래요? 나와서 나온 거라서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은 이 오늘 하루의 핫 이슈라서 이런 것들은 전체 시장의 베이스인데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네요. 아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미국 재무부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있죠. 자꾸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라는 게 2010년에 설립됐어요. 왜요? 2008년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게 굉장히 강화된 감독체계였거든요. 네. 이거 완화로 전환하려고 지금 아, 재무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든 계속 해가지고 시장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터지는데 이제. 근데 이제 정프로님 왜 그러신지는 알아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네. 결국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무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을 위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의 뉴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앞으로 장기 시황을 볼 때 내년에 상반기에 끝날지 연말에 끝날지 얼마나 시장이 더 갈지 이 기간 얘기합니다. 지수 목표 지수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릴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이 장기 국채 수익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보시면요.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기준금리의 하락입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이게 지금 이 선이 보여드리는 노란색 커서 가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동안에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및 장기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블룸버그의 차트인데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따온 건데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장이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을 판다는 것을 걱정한다는 거거든요. 뭘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신뢰도, 재정 적자로 인한 미국 재무부의 향후 막대한 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 걱정을 합니다. 계속 걱정을 해요. 그래서 채권을 장기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준 지도부의 재편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설명을 필요한데요. 연준 지도부의 재편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까지 막 내려라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만약에 연준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금리 인하를 막 하다가 물가가 확 떠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야. 네. 이런 걱정들에 이 채권 시장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는 떨어져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2년과 3개월 물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10년만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일본이 3.38, 독일이 3.46, 미국은 4.85, 영국이 4.48. 이 영국하고 독일, 일본 이런 데들은 지금 최근에 20년 만에 가장 고점 간다. 최근 10년에 고점 간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향해서 가면은 사실 다 어느 정도 위험 관리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H200 그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이게 지금 주말에 계속 뉴스 나온 게 엔비디아가 H200 미국 정부에서 판매 승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후적으로 나온 보도가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도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주문을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생산 능력을 보다 주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호재잖아요, 엔비디아예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중국 당국이 반도체 독립성 위해서 엔비디아 H200 칩 이게 잘 안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복합적으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네. 미국 내 유튜브 제작자들한테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금을 주겠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뭐 이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 ESS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대형 ESS 그러니까 배터리 ESS 메가블록을 공개를 요번에 했습니다. BID에도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메가와트시라는 거 우리가 감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오메가와트. 그런 전력을 공급하는 게 거의 컨테이너 크기라 그러는데 이거 컨테이너 크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든 ESS를 지금 공개를 해서 이쪽에 계속해서 성장이 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제목만 읽어드릴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존 AI 전력망 공급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쪽은 원자력 쪽이 상승한 그런 게 있었고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독특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누리호 띄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성공 확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매년 띄워라. 그리고 계속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된 거 정부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이 초고 해상도 위성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 2027년도에 발사하겠다. 그러면서 적에도 초고 해상도 위성 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왜 제가 가져왔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또 테마가 됐어요. 이쪽 AI 쪽에서 좀 돈이 나오면서 이게 또 테마가 돼서 이게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좋아지고 있다. AMD CPU 칩도 이번에 좀 공급을 받을 것 같다. 수주 받을 것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17만 원. 이 17만 원 뭐 이거는 뭐 생각하기보다도 요거가 중요해요. 4분기 영업이 20.4조 원 전망을 하네요. 4분기에. 근데 네. 아주 구체적이에요. CT에서 나온 게. 반도체 부분이 약 17조, 디스플레이 2조, 모바일 1.7조, 가전은 약 6천억 적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20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목표가를 높였고요.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HBM 승인 지연, 경쟁사 투자, 스마트폰 경제 심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썼습니다. 요 리스크 요인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유리기판 종목들도 요즘에 좀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은요. 왜 그러냐면은 유리기판이 향후의 미래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하고 UTI가 협업한다고 하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가 협업해가지고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AI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사이에 뉴스에 따라서 테마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관련된 하여튼 우리 시장의 오늘 불안감 굉장히 네. 커질 것 같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꽤나 든든히 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 보일지 또 우주항공 뭐 이쪽으로도 테마가 좀 형성될지 그 얘기는 한번 이따 시장이 열리면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특히나 다른 날보다 더 불안함이 커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봐서 누가 승자인가 보면 차분한 사람이 승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차분함, 기다림 이런 거 침향액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네, 이게 이제 선물용으로도 참 좋은 기다림 침향액인데 특히나 급할수록 좀 더 편안하게 이거 기다려 보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 아니실까 네. 싶습니다. 우리가 변동성을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 뭐에 도움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도움 받으시면서 마음 좀 다스려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뭐 정관장 하면 네. 워낙 믿음의 또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의 브랜드 정관장에서 만든 침향액. 요게 이제 환 형태도 있는데 오늘은 네. 저희가 침향액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나 정도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뜯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이게 뚝 맞아요. 꺾으면 뚜껑을 꺾으면, 딱 네, 꺾으면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쩔쩔쩔쩔쩔. 네. 아, 약간 씁쓸한데 네. 요 정도 씁쓸함 또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좋은 에너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침향에 급할수록 편안하게 변동성 잦은 시장에선 차분하게 네. 마음 한번 비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얼른 저희는 다음 손님 모시고 오늘 시장 특히나 요즘 배당주 관심들도 많아지셨는데 연말이죠? 배당주, 네. 배당주 관련된 질문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